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한성과학고 출석면담 기출문제와 합격 전략을 소개해 드릴 저는 GMS 플렉스 대표 조창무입니다. 자, 이번에 2022학년도 한성과학고 출석면담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9월 13일부터 월요일이죠. 11월 5일 금요일까지고 한성과학고에 직접 출석을 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정은 학생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9월 13일에 출석 면담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출석 면담을 갈 때 준비 사항이 몇 가지 있겠죠. 지난번에 접수했던 진로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원서 관리를 클릭하시면 출석 면담을 하는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갈 때 준비물이 있죠. 출석 면담 일정일 안내라는 안내문과 함께 학생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증에 꼭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도하다가 보면 학생증에 사진이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뀐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미 잃어버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나 또는 여권 같은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장소는 실제 면접 대기실로 가시면 되는데요. 일대 면접 대기실에 갈 때는 약 20분 전, 그리고 실제 학교 도착까지는 30분 전까지 꼭 가셔야 되고요. 가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학생증을 감독관에게 보여준 다음에 입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면담실에 갈 때는 학생증 외에는 어떤 자료도 지참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가방 등은 면접 대기실에 놓고 면담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면담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아시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이 있었던 거 있죠. K모를 입상했다거나 영재교육원을 다녔다거나 하는 내용을 역시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제 사항이 되니까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귀가는 면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귀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 한성과학고 그림입니다. 가운데 본관이 있고요. 태화관, 돈의관, 서영관, 인왕관, 창조관이 있습니다. 학교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석 면담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석 면담에 준비한 학생들 중에 1.5배수만 실제 통과하여 11월 27일 소집 면접을 가서 실제 한성과학고에서 보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출석 면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통과를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전형별로 한번 볼까요? 자, 출석 면담에 일반 전형에 응시한 학생은 정원이 112명이고요. 1.5배수만 통과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168명이 통과하게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도 볼까요? 자, 28명이 정원인데 1.5배수가 통과되니까 42명만 출석 면담을 통과하여 소집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출석 면담은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성과학고 출석 면담은 실제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관련된 면접입니다. 이 서류 관련된 면접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각각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답변을 쓸 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서술형으로 쓰면 사실상 외울 수도 없고 중간에 잘못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포인트가 있는 답변을 기록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 관련 면담입니다.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질문이 주로 나오고요. 중학교 과정에 있는 개념이나 원리,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증명을 미리 다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과 배경 지식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면담은 총 3가지 영역으로 서류, 진위 여부하는 면담, 그리고 교과 관련 면담, 가치관이나 배경 지식을 묻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과학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과학 탐구 활동을 낸 친구의 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자, 땡땡을 탐구했다고 하는데 스넬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친구는요,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할 때 굴절률 같은 거를 탐구를 해보고 그걸 스넬의 법칙과 비교해보고 밀도를 계산해 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넬의 법칙이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땡땡 과학을 탐구 활동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 자기소개서는 다 성공한 것만 쓰는 건 아니죠. 자기가 탐구 활동을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반성해보고 앞으로는 실수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구 활동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 것을 내용을 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거 볼까요? 땡땡을 실험을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에서 DNA를 추출한 이런 실험을 설계를 직접 해보고 그걸 직접 실험 과정을 이렇게 내놓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실험 설계를 왜 했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거고요. 진로가 또 생명공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거는 인성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네요. 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네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인성에 관련된 부분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 거죠. 실제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내용을 썼던 친구로 기억이 나네요. 자, 친구를 멘토링 했는데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고 어떻게 설명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친구를 가르쳐줬다, 멘토링을 했고 그 친구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 내용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진위 여부니까 그냥 설명만 했다라고 하면 실제 이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위 여부를 묻는 이런 형식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성과학고는 세종과학고하고 달리 독서 영역을 묻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 영역의 문제를 아예 질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교과 관련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영역이네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교과 관련 영역은 중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얼마나 교과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잘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유리수나 무리수 또는 순환소수나 무한소수에 대한 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밑각의 크기 같은 이유를 증명해 보세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근데 같은 이유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건지,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건지를 자세히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막상 질문이 딱 들어오면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평소에 생각을 해 두셔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거 볼까요? 내심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설명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내심 같은 경우에는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이등분선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사실상 작도에 관련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이고 내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인데 실제 이런 거를 연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걸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내심 같은 경우를 이제 종이를 이용해 접어보기도 하고 외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잘 해줘야 실제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문제는 생기부나 추천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은 추천서나 또 생기부에 관련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을 듣는 학생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직접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도 그냥 있다가 아니라 매우 잘 답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수학이나 과학 학습 내용을 타 교과나 실생활에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제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면 실제 생활에 있는 걸 자꾸 적용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실제 물건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뭐 어떤 걸 분해해 보기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학 활동이 사회 활동이나 과학이 사회 활동 또는 수학이 미술이나 음악 활동에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수학과 과학의 폭넓은 소양과 관심이 보이며 또래의 수준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소양과 폭넓은 소양이라고 하는 건 수학과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독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지식도 많이 알고 있냐는 거죠. 또래의 수준과 다른 차원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학업 역량을 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활기록부 내에도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많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자, 학습 목표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자기 스스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해보고 사례가 있으면 준비를 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에 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볼까요? 시간, 계획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하여 목표 도달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조금 전에 풀었던 목표 계획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신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려 하는가? 이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창의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꼭 남들과 꼭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도형을 증명하는데 도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수로도 할 수 있고 방정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보죠. 자, 관찰이나 추론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가. 원래 이 부분은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향이죠. 관찰이나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통 많이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여기서 몇 가지나 아주 최상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곳에서 최상에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보고 사례가 있다면 사례에 맞춰서 준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